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7월 29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후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방송한 것이 예약 처리한 것이 시간 차이가 맞질 않아 가지고 저녁에 하면서 아침 방송이라고 그러고 아침 방송 하면서 저녁 방송이라고 그러고 했는데 그게 이 예약 처리하면서 시간 타임을 잘못 기록을 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고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릴 것은 아주 즐거운 보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기쁜 보도입니다. 전에 제가 6.25 때 방송을 해 드렸습니다만 인천에 제가 어릴 적에 다닐 적에는 켈로 부대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켈로 부대. 계급도 없고 군번도 없고 또 군대도 아니고 그러면서 최전선을 누비던 소년 그런 킬러 부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적에 그 킬러 부대의 노력이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 월미도에 인천의 월미도 여러분들 가보셨죠? 월미도 바닷가의 월미도에 이북에 그 공산당 본부가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를 이 메가더 장군 저 8m 바깥에 거기서 있던 그 군함에서 이 월미도하고 좀 지형이고 뭐고 좀 이렇게 서로 접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켈로 부대가 침투했습니다. 이북 군인으로 가장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정보를 입수하고 거기에 있는 뭐 지하 뭐 벙커라든가 뭐 이런 거를 조사해서 보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쪽에 켈로 부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켈러 부대에 있던 사람들이 나는 켈러 부대에 있었다 뭐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국방부에서 그 공을 인정해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돼 가지고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번도 없습니다. 국방부의 소속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정보를 적군에 침투돼 가지고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유엔군 참전군이라든가 한국군에다가 정보를 제공하는 그래서 뭐 이부로 잡혀간 사람도 있을 거고 사망한 사람도 있죠. 참 그분들의 그 공을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데 군번이 없다는 우리나라는 대개 서류상으로 얘기하잖아요. 뭐 사유는 소용없잖아요. 군번도 없고 뭐고 그러니까 어떤 그 인정을 못했습니다. 그 공을 인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없었습니다. 정말 나라를 6.25 때 나라를 건지는데 정말 큰 일을 한 분들이거든요. 뭐 어린 나이에 소녀들이니까 저는 그보다도 더 어린 7살 때 피난길에 그냥 우박같이 쏟아지는 폭탄 속에 피난 가다가 제가 이거 다친 사람 아닙니까? 얼굴 상처, 눈에도 몸도 다 뚫리고 죽었다 살아나는 저 아닙니까? 저 말고 그때 사망한 사람도 많습니다. 제 눈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시체가 그냥 걸렸어요. 이렇게 발에 막 걸리고 그냥 피가 그냥 그 도로에 비포장도로 도로인데 그냥 시뻘게 해가지고 그냥 발을 디디면 발에 그냥 조청이 붙듯이 찐득 그 발이 이렇게 이랬습니다.
그쪽에 희생된 사람들, 아무 것도 모르면서 한 민간인들, 정치를 개떡같이 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6.25 때는 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죠. 뭐 나라 그때 막 설립해가지고 나라 건국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 켈러 부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켈러 부대, 와, 켈러 부대 좋았어요. 60년간 딸도 몰랐다. 그 켈러 부대에 있던 딸도 몰랐다. 지금 그 나이들이 그 사람들이요, 뭐 80대, 90대 이렇게 되잖아요. 80대 후반 되죠. 90대까지. 딸도 몰랐다. 군번 없이 전선 넘나든 소녀 첩보원들, 전공 첫 인정, 전공을 첫 인정을 한 거예요. 이 나라 국방부에서. 잘했어. 맨날 군번만 따지고 말이죠. 그 뭐 벌써 돌아가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뭐 어떨지 모르겠네. 어린 그 17, 18세 된 그 소녀들이요. 그 당시에 뭐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그저 나라 애국하고 공산당 쳐부셔야 되는 그 마음, 그 생각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요즘에 젊은 것들, 아유, 정말 켈러 부대에 있는 소녀, 이 첩보원들, 이 사람들, 이 지금 젊은 사람들 정말 신죽 따지같이 위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의 그 내부 총지라는 이준석이 젊다고 무슨 아니, 이준석이가 지금 이 나라 속에서 이게 경제적에서 자기가 아버지가 미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그래서 저 하버드대도 나오고 그러는 거지. 뭐 자기가 뭐 6.25 때 이렇게 이런 그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공산당은 저기 나라 됐으면 끝난 거지. 아, 참 아주 기쁜 일입니다. 군번 없이 전선 넘나든 소녀 첩보원들 전공 첫 인정한다. 아, 참 좋았어. 많이 달라지네요. 6.25 전쟁 때 8240 특수부대 적진 침투해 게릴라 활동, 북한군에게 붙잡힌 순간 떠올리면 지금도 소름 끼친다. 목숨 건 첩보활동, 그러나 후회한 적은 없다. 정말 존경할 분들이에요. 존경할 분들이에요. 첩보 활동을 하다 적 총구가 허리춤에 콱 박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칩니다. 그래도 나라 위에 몸바친 그때를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지요. 아, 그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말 존경합니다. 위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 사는 민옥순 씨는 88세입니다. 지금도 1951년 11월 북한군에게 붙잡혔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 가슴이 벌렁거린다고 했다. 민 씨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6월 대북 첩보 유격 부대였던 8240 부대에 입대 3년간 여성 첩보원으로 활약했다. 아, 대단한 분이에요. 민옥순 씨. 아, 한번 찾아뵀으면 좋겠네. 민 씨는 야간에 민간인 복장으로 북한 개풍군 일대를 침투했고 인민군 부대의 규모와 위치, 이동 동향 등 수집한 정보를 치마에 그렸다. 치마에다, 여자성이 치마에다 그걸 그렸다는 거예요. 군번 없는 군인이었던 그는 포로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3년간 남북을 건너다녔다.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나라 지키려고 말이에요. 이분들이 고등학교를 나왔습니까? 대학교를 나왔겠습니까? 예. 참 킬러 부대. 아, 대단해요. 1951년 17 소녀였던 민 씨는
71년이 흐른 28일 국방부에서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받았다. 정부가 잘했어요. 요즘 군인들보다 10배나 낫잖아요. 10배나 100배나 깠다 100배나. 민 씨는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공로자로 인정받았다는 이야기를 전달받고는 눈물밖에 나지 않았다며 죽어야 잊어버릴 가슴 아픈 기억이 많지만 지금이라도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 감사할 따름이라고 했다. 정말 나라를 지키려고 말이죠. 요즘 같으면 젊은이들이 그거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민 씨를 포함해 6.25 전쟁 기간 적군 지역에서 비정규군으로 활동한 여성대원 16명을 공로자로 인정해 공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잘했습니다. 세월호에다 보상 지급하고 5.18 광주 때 보상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을 찾아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 나라를 지킨 분들. 예? 얼마나 이 사람들은 애국자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아주 귀한 인재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한 것은 다행입니다. 16명의 여성 비정규직군이 6.25 전쟁 공로자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잘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뭔가를 다르구만. 전쟁 당시 8240 부대나 켈로 비정규군 대북 첩보부대, 켈로 부대 등 비정규군 부대에 속한 여성들은 첩보와 유격 활동 등 남성들도 하기 어려웠던 비정규전을 수행했다. 이날 공로자로 인정받은 16명 가운데 생존자는 13명이다. 대부분 85세가 넘은 고령이다. 대부분 이분들이 아마 인천, 강화, 옹진, 부천 아마 이런 쪽에 계신 분일 겁니다. 주로 인천 상륙작전할 때 특히 혁혁한 공로가 많았으니까요. 16명이 인정을 받았는데 생존자는 13명이에요. 그러니까 다행히 3분만 돌아가셨네요. 이 사진이 켈로 부대입니다. 여성들. 이게 아주 애기들이 18세, 17세 어린 것이냐, 애기들. 참, 이 사람들이 이 켈로 부대가 이 나라를 이렇게 이룩하는데 큰 공을 한 겁니다. 이 미군 그 국방부에서도 이거 켈로 부대 인정합니다. 이 공을 인정합니다. 황해도 연백 출신인 민 씨는 1951년 6월 8240 부대 타이거 여단에 입대했다. 51년 일사 후퇴 당시 어머니와 동생 넷을 고향에 남겨두고 아버지, 오빠와 함께 강화도 교동으로 피난 온 지 5개월 만이었다. 8240 부대는 6.25 전쟁 당시인 1951년 1월 창설돼 서해 도서 지역과 황해도 내륙, 동해 등지에서 게릴라전을 펼쳤던 유격부대다. 1948년 만들어진 대북 첩보부대인 켈로 부대도 1951년 11월 이 부대로 흡수됐다. 부대 인원이 최다 3만 명에 이르기도 했는데 부대원 중 20%는 민 씨와 같은 여성이었다고 한다. 민 씨는 당시 8240 부대 부사관으로 있던 친구 오빠가 내가 적진에 들어가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겁이 났지만 당시 고향에 가서 어머니와 동생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민 씨는 입대 이후 1개월간 첩보 수집 교육을 받은 뒤 본격 첩보원 생활을 했다. 야간에 침투해 북한군 부대 위치와 규모, 이동 동향 등을 탐지했다. 1951년 동료와 중공군 포 진지 첩보 수집을 위해 침투했다가 북한군 검문에 걸리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군은 여성이라 위협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는지 끌고 가지 않았다고 한다. 민 씨는 어느 날 아버지가 고향에 어머니와 동생을 데려오겠다고 하시길래 첩보 생활을 하며 얻은 정보를 갖고 중공군이 곧 들이닥칠 것 같더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다며, 그런데도 아버지는 결국 북으로 가셨고 얼마 못 가서 중공군이 남하하기 시작했다. 그때 교동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고향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했다. 시임 용해 씨도 84세입니다. 13살 중학생이던 1951년 켈로 부대에 입대했다. 경기 용인이 고향인 시임 씨는 당시 독립운동을 한 아버지와 공호부 등의 영향을 받아 여군 모집에 자원했다고 한다. 의협심이 투철했던 시임 씨는 동네 또래 여성들에게 같이 여군에 자원하자고 권유했다고 한다. 시임 씨는 의정부와 강원, 철원 등에 주둔하면서 북한 평강 지역 등으로 침투해 첩보원 생활을 했다. 1952년 9월 월정리에서 중공군 2명에게 체포됐지만 구사일성으로 탈출했고, 이듬해 적 진지 후방을 정찰하다 부상했지만 약 25회 첩보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한다. 시임 씨의 맏딸 김은희 씨는 66세입니다. 어머니는 여성 첩보원으로서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일했다는 것에 항상 자부심을 느끼셨다고 했다. 시임 씨는 자신의 첩보원 생활을 10여 년 전까지도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을 정도로 첩보 업무 보안을 소중히 여겼다고 한다. 대단하네. 김 씨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시지만 지금 전쟁이 일어나도 그렇게 하시겠냐고 물으면 똑같은 상황이 와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자식들에게는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는 것 아니라는 말을 자주 해주셨다. 이명숙 씨 90세입니다. 이명숙 씨는 1951년 1월부터 53년 7월까지 8240 부대의 유곡부대 간호사로 복무했다. 치열한 전투로 부상한 대원들을 치료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한다. 특히 이 씨는 1952년 5월 부대 전체가 적 지역에서 벌인 대규모 기습 유격 작전에 참가해 치료 활동을 계속했다고 한다.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요.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는 현재까지 6차에 걸친 심의를 통해 총 740명을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했고, 본인과 유족에게 공로금 총 70억 원 지급을 결정했다. 본인과 유족에게 공로금 총 70억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잘했지. 역시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뒤늦게라도 이렇게 보상을 지급하는구만요. 70억을 준다. 광주 사태 때 그 보상 지급한 거나 세월호 사건 때 지급한 거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이분들 진작에 했어야 돼요. 지금도 이분들이 빠지지 않았나 정확히 조사해서 그 가족에게도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좌파 언론들 뭐 하는 거야 이게. 언론들은 이런 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보도해서 이런 것이 국민의 마음속에 가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는 내 몸을 바쳐서 이렇게 국가 위태로울 때 할 때는 그 이후에 자식들에게도 보상이 따른다. 그러니까 국가를 이룩하는데 일을 하자. 이렇게 됩니다. 요즘에 좌파들이 말이죠. 득세해가지고 좌파들이 말이죠. 국가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이런 분들이 국가를 지키는데 큰 공을 세워서 그 덕에 잘 먹고 잘 살고 공부해가지고 좌파들 정치되는데 맨날 이북만 바라보고 주사파에 물들어가지고 말이지. 이 인간들은 인간도 아닌데 말이죠. 70억을 지급하겠다요. 잘했어요. 돌아가신 분들은 참 안 됐네. 임천영 위원장은 6.25 비정규군 공로자 대부분이 85세 이상 고령자임을 고려해 신속한 보상으로 공로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분들 용산대로 초청해서 이분들의 위로해주고 이분들에게 나라를 지킨 거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시해야 됩니다. 아마 이 켈러 부대가 이렇게 하는 것은 미국에는 아주 그 기록을 잘 했기 때문에 기록이 또 있을 거고, 그 사진 같은 거 찍은 것들 다 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렇게 70억 원씩 보송을 한다고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했다. 역시 윤석열 정부다. 지금 이 켈러 부대에 그때 있었던 여자입니다. 어머니 같은데 동생 같고, 이렇게 어릿다운 저기들이 이렇게 군복 작업복 같은 거 입고 모자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6.25 때 켈러 부대 들어가고 8240 부대 들어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정보 입수해 가지고 알려주는 거. 뭐 그때는 뭐 무전기가 뭐 신통합니까? 뭡니까? 그냥 치마에다가 그 약도를 거다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치마에다가. 옛날에 저 김옥균이가 배정자 그 기생 배정자의 치마폭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시험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 치마가 지금 있다면 수십억 원 갈 겁니다. 그러게 되는데 치마에다가 이것은 적진의 상황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치마를 우리 국방군이나 또는 유엔군한테 전달했겠죠. 저는 어제 켈러 부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켈러 부대 뭐 아주 무서운 부대, 계급장도 없다, 군대도 부대도 없다. 그런데도 그 켈러 부대에 있으면서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해준 켈러 부대. 이번에 그래도 16명이 조사해서 보상의 그 공을 인정했는데 3분이 돌아가시고 13분이 남았다고 그러네요. 그래도 그 하나님이 이분들에 대해서 명을 길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난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걱정했는데요. 그래도 13분이 살아계시답니다. 아주 저는 뜻있고 보람있고 아주 반가운 얘기입니다. 아주. 나라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좌파들 말이죠. 그거 다 쓸데없는 것들 이거 말이죠. 이 사람네들이 말이죠. 그 당시에 무슨 대학을 나왔겠습니까? 유학을 갔다 왔습니까? 참 그저 나라를 하나만 지키려고 적진에 들어가서, 그 당시 그 여자들은요, 바깥에 집 바깥에도 잘 못 나가게 했잖아요. 이게 여자들은요. 왜냐면 그만큼 여성들이 좀 이렇게 그 봉건적인 그런 태도에서 자랐잖아요.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은 직접 거기 가담해 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적군에 들어가 가지고 정보 활동을 했다. 그래서 적군의 정보를 알아야,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은 되는 거 아니에요. 적을 알아야 싸움 되는 거 아니에요. 손자병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거 알아야 되고요. 이 언론들 말이에요. 이 언론에서 걔네 쓸데없는 거 말이야. 그 뭐 내부 총질하는 것들, 무슨 저 민주당에 무슨 뭐 하는 거 이런 것들 이래가지고 그거 보다 다 필요 없어요. 우린 그래서 텔레비를 안 봐. 꼭 맨날 그렇게만 해서 이런 거를 체계 있게 그냥 하루에 한 번씩이든지 이렇게 보도를 해줘요. 그래서 국민들 마음에 경각심을 주고 국민들 마음에 애국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언론이 뭐 하는 거예요, 언론이. 좌파 언론들, 이거 윤석열 정부가 그냥 좌파 언론들 다 때려 부실 수 없나, 그냥. 다 그냥, 뭐 또 언론 탄압이라 그랬지. 언론 탄압에도 상관없어. 나라가 살아야지. 이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라가 살아야 우리 가족이 있고 우리가 산다.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기쁜, 좋은, 아주 마음이 기쁜 그런 가운데 제가 힘이 납니다.
윤석열 정부 최고요. 잘했어. 킬러 부대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저녁에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후덥증으로 더운 날씨에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또 활기찬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